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영상 추천드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첨언해 볼 만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요 영상을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보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걸 본다고 해서 어떻게 실전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 제가 소개해드린 추천드린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있어서 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덜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왜 제가 이게 부담이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3프로TV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에서 4부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부작, 2부작, 3부작, 4부작이 나와 있는데, 시간대가 거의 1시간 가량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한 4시간짜리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뭐 재미있는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숫자를 나열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4시간짜리 영상을 본다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부작 때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게 1년 전짜리 영상인데 조회수가 25만이었죠. 근데 2부작으로 넘어오면서 그거의 절반 정도로 조회수가 줄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무래도 이제 1부작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제 넘어온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 좀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이 3부작, 4부작까지 넘어오는데, 이게 다음 순서로 넘어갈수록 조회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담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한번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제표라는 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는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좀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이제 공지가 있죠.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매 분기마다 올려주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속해 있는 항목 중에서 이제 재무에 관한 사항, 분기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재무에 관한 사항이 이제 바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 영상이 쭉 나와 있는 건데, 물론 이 저기에 뭐 100%다 설명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 재무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이 흐름을,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특징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안목을 기르신 분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거를 아예 재무제표라는 그 자체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냥 물건을 많이 팔아서 해서 이제 특징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은 이 돈 버는 활동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제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절약을 해가지고 네 이제 새는 비용을 줄여서 아껴서 이제 그걸 돈을 번다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요약을 해서 이제 특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핵심들
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해준 내용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이거를 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으면 좋지만은,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봐야 될 게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핵심만 딱 알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게임에다 좀 비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기서 나온 거는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유동자산, 뭐 매출채권, 요건 어떻게 해석하고 저 어떻게 해석하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건데, 예를 들어 이제 게임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저런 거 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RPG 게임 같은 경우, 뭐 이제 남자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사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마법사 캐릭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전사 캐릭터에서 눈여겨봐야 될 그 스탯은 힘과 체력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능이라던가 뭐 이제 민첩들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전사 캐릭터를 본다면은 이제 힘이 얼마나 높은지, 체력이 높은지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법사 캐릭터라면은 힘과 체력보다는 지능이 높은 것을 살펴봐야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을 볼 때도 이 보고서를 볼 때 재무제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재무제표가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것들인지 특징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지표가 특징적인 게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전 투자에 활용하기까지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순이 아니라 역순인 거죠. 재무 상태,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특징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매출채권이 중요하고, 뭐 재고자산이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징이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이라는 게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작년 대비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걸 이제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이게 바뀌질 않아요. 웬만하면은 뭐 이제 유동자산이 거의 작년 대비 비슷하고, 뭐 이제 보시면은 재고자산도 비슷하고, 작년 대비 뭐 이제 금융자산도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쭉 살펴보다 보면은 작년 대비 올해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예를 들어서 1분기 지금 매출액을 봤을 때 대주전자재료가 작년의 매출액이 이제 그냥 원단이니까 이제 196억이에요. 1분기 1월, 2월, 3월 총 매출이 196억이고, 지금 보시면은 올해 1분기 매출이 300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작년 대비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은 이제 이전 보고서를 보면서 전체에서 재무제표로 넘어와서 작년 1분기 보고서,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2020년도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 번 게 300억이죠. 그리고 19년도에 196억, 그리고 지금 보시면 18년도 때 200억대를 번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보통 매년 1분기마다 한 200억대 정도의 매출을 내왔는데 올해 갑자기 100억 정도가 더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게 이제 특징이 매출에 대한 특징이 잡힌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100억이 어떻게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좀 깊숙이 파헤쳐보고 조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우리는 100억이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준 게 지금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개인적으로 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다 읽어 보셔가지고 실전 투자에 활용을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 일단 개인적으로 저도 이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제 뭐 재무제표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르는 내용들도 이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좀 봤을 때 좀 제법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뭐 이게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장기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 이 진짜 말 그대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기업이 이제 올해 1분기 때, 그리고 2분기 때, 3분기 때, 4분기 때 매출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다면은, 처음에만 어렵지, 처음에 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좀 보는데 어렵지, 이게 남는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내가 매년 이제 매출을 체크를 하고 있다. 다른 내용들도. 그래서 봤을 때 올해 만약에 1분기 매출이 나왔을 때 이렇게 300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 자체를 내가 매년 매출을 알고 있어요. 작년 매출이 196억이고 재작년이 200억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제 데이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2분기 보고서가 나왔을 때 또 이거를 0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제로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깔려있는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금방 캐치해서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가 오랫동안 매매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다 보면은 그게 이제 계속 이 남는 재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을 때,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재무제표에 좀 깊숙한 내용들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보는 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좀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 조금 깊이 있게 파보시고, 내가 오랜 시간 투자하는 종목에 있어서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살펴보시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떠나서 나중에 다른 기업을 살펴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보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10시간 걸렸던 게 지금은 뭐 5시간 만에 똑같은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더욱 빠르게 되면은 이제 핵심만 요약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뭐 1시간 내에도 핵심만 파악하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카톡방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봤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영상 4개를 꼭 다 보셔가지고 한번 내 걸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거라는 거는 한번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그 재무제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면서 조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것들을 공유해 드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 일단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과연 몇 분이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꼭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